변호사로서 보실 네. 때 검찰 조사 앞두고 있는 의뢰인이 이런 추가권 터지면은 네.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멘붕이죠. 멘붕. 멘붕인데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야, 이 사건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하고 병합을 해야 되나? 나중에 기소됐을 때 예. 이런 고민을 하고요. 두 번째 감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사비를 얼마를 더 받아야 되지? 이런 예.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오늘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굳이 거창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것보다 네. 저는 이런 단순한 음주 사건이나 사고가 굉장히 경미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그 돈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시라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문다혜 씨는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출석을 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그 앞서 이제 우리 김세봉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셨다시피 0.14%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혈중 알코올 네. 농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0.158%였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네, 근데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2004년도, 200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0.2가 나와도 예.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고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뭐 윤창호법 이후에 뭐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얄짤이 없습니다. 0.14면 엄청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네. 단순히 그러니까 벌금으로 끝내긴 끝낼 텐데 이게 단순히 약식 명령으로 끝낼지 혹은 또 다치신 택시기사님의 상태 또 전후 정황을 따져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요즘 음주운전 뭐 한 사람 거의 없지만 그 중에서도 0.14로 걸린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요즘 음주운전의 그 행태는 뭐냐면 사실 변호사를 찾아올까지의 경우가 뭐 3범, 4범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보통 본인도 음주운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을 끌고 왔다가 대리운전이 주차가 잘못돼 있어서 그냥 혼자 한번 슬쩍 하다가 뭐 남이 신고한 경우 뭐 1m 운전 경우도 있고 5m 운전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러한 경우인 거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음주운전한 경우는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휘청휘청 거린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측정을 했을 때 네. 0.14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가 SNS에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라고 했었는데 진짜 큰일을 저질렀어요. 네. 진짜 큰일을 네. 저질렀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르면 오늘 오전 그러니까 7일 오전에 용산서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요. 그 PD님이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용산경찰서가 이게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건물이라 카메라를 피해서 조용히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사건 터지면은 기자들이 앞에 이제 네. 딱 뻗치기라고 그러잖아요. 뻗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못 지나가게 딱 해갖고 무조건 카메라에 딱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강남경찰서 같이 요즘에 지은 건물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배우님 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네. 김우중 씨도 좀 그랬었고. 네, 예. 네, 네. 근데 용산경찰서는 이건 그냥 완전 더 안 되죠. 예. 더 이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문이 없어요. 하나밖에 네. 없고 물론 경찰이 그 가이드라인 폴리스 라인을 어디까지 설치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설치한다 하더라도 아마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뭐 줌으로 당겨서 찍을 수도 있고요. 문다혜 씨가 조용히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조용히 들어가려면 정말 조사 시간 자체를 비밀로 해서 뭐 네. 주말 새벽에 부르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서 일반적으로 부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건이 좀 크게 나서 많이 다쳤다 그러면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던가 뭐 조사기를 연기하던가 할 것인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문제는 문다혜 씨가 아니라 오늘 출석에서의 문제는 경찰서 출석에서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바들. 네.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엄청난 난리를 치실 거예요. 댓글 보니까 뭐 예수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예수글 쓰신 분들은 기독교 신자는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음주운전 피의자가 입장을 하는데 네. 힘내라, 뭐 응원해라, 뭐 넌 잘못한 거 없다, 뭐 고개 당당히 들어라, 뭐 이런 양상이 보여지면 정말 교육상 안 좋거든요. 예. 교육상 안 좋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도 안 좋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냥 언론이 취재할 건 취재를 하고 그리고 형사 행정 절차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지지자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화를 보낼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뭐 힘내라 이런 거. 네, 꽃길을 깔아주겠다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올지 안 올지, 뭐 오늘 온다고 오늘 일정을 잡아놓고 뭐 내가 아파서 못 가겠다, 뭐 충격으로 못 가겠다 이렇게 미룰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올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산 경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하 주차장이 없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동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렸고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도 울 수도 있고요, 뭐 안 울 수도 있고, 뭐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교차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드리고 문다혜 씨가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이 그 이태원역 이제 그 골목에 있는 고급 소고기 식당입니다. 고급 소고기 식당인데 이게 미슐랭 가이드에 7년 연속 선정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곳이죠. 네. 아세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보진 않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유명한 곳이었네요. 여기가 가격이 소고기 150g에 한 69,000원 정도. 비싼 곳입니다. 69,000원. 아우 저는 이거 예. 저 같은 사람은 강남 가격이죠. 예, 네. 비싼 가격인데 문다혜 씨가 그런데 이 소고기 150g에 69,000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물론 뭐 술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고기만 먹으면 목이 좀 막히니까 술도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식당 옆에 공터에 또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CCTV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낮에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이 식당 옆 공터에 그 트랜스젠더 술집 옆에 캐스퍼 차량을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공사 현장 앞에 공터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7시간 반 동안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데 이곳이 주차 구역이 아닌데 여기다 된 걸 보면은 여러 번 왔다 갔거나 아니면 누가 여기다 주차하면 닦지 않대 이렇게 좀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이후에 보도에 따르면 뭐 주점 등 최소 3차례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보면 이 식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다른 곳에서 나와요. 네. 그래갖고 쭉 걸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시간 반이면 상당히 장시간이죠. 네. 7시간 반이면 굉장히 길죠. 최근에 변호사님 혹시 7시간 반 동안 술자리 해보신 적 있어요? 힘들죠. 아우, 힘들고 힘들었고, 예. 보통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죠. 근데 네. 새벽 3시까지 먹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술자리가 즐거웠던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던가, 아니면 네. 뭐 술이 정말 맛있던가, 아니면 술을 마시는 단계로 네. 가던가, 뭐 네. 이런 4가지 안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우리 직장인들 한 10시쯤 되면은 전철 타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7시간 반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 식당이 아니라 골목 위쪽에서 나와서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갈지자로 걸어요. 갈지자로 걷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이 캐스퍼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서 캐스퍼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다가 행인을 거의 7번 하고 그 행인이 또 문다혜 씨한테 항의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CCTV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보도블럭 끝부분을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캐스퍼가 밟고 지나가기도 했고 또 문다혜 씨가 운전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싸지는 장면 등이 인근 이제 CCTV에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CCTV가 다 보도가 되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좀 드릴게요. 보통 이런 사건 하나 터지면은 각 그 언론사별로 사건팀이 있습니다. 기동팀, 사건팀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이제 이런 현장 사건 기사를 취재하는 그런 팀인데 그 팀에 있는 막내 기자들이 대거 출동을 해요. 그래갖고 그 골목에 있는 CCTV 다 따야 돼요. 그래갖고 편의점에 있는 CCTV, 뭐 차량 뭐 소유주별로 다 전화해가지고 블랙박스 잠깐만 보여줘라. 보통 기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CCTV 따는 거는 아주 제가 탁월했는데 골목을 다 훑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앵글이 잡히면 그게 그날 이제 보도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 하나 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직자가 달려가서 CCTV 다 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각도의 장면을 잡는 게 이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만취 상태였던 것 같아요. 0.14%면은 그 변호사님 여태까지 많은 음주 사건 접하셨겠지만 0.14%면은 술을 먹자마자 바로 출발한 건 아닐 테고 7시간 반이면은 보통 이게 뭐 최소 한두 병은 마신 거죠.
네. 또 그 한두 병 이상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의 상승기가 있고 어느 시점부터 또 하강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를 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 계산을 할 때는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않으면 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모른다. 예. 그러면 이제 술을 몇 병을 마셨냐, 누구랑 마셨냐, 나이와 몸무게 계산을 해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계산을 해서 상승기냐 하강기냐 계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을 하는데 네. 지금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다만 조사를 할 때 누구랑 마셨냐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 마셨냐고 물어볼 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이분이 지금 내려오면서 좀 휘청휘청거리면서 내려옵니다. 네. 굉장히 약간 취한 것 같은 상태고 네. 인지 능력이 약간 미약하거나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경찰서나 법정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네. 음주로 인한 네. 요즘에는 철퇴를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더 맞는다. 철퇴 맞습니다.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네. 자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철퇴를 맞고 저는 이 이태원 골목길에서 사고가 좀 차량이 막혀 있어서 저속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아, 이게 만약에 토요일 밤이 아니었고 그냥 평일 새벽이어서 쌩쌩 달리다가 네. 쌩쌩 달리다가 사고가 났던가 강변북로나 뭐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 봐요. 네.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서행하다가 살짝 사고가 난 것이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취해 있었다. 아 이거 같이 술 마신 분들이 왜 이 운전하는 걸 안 말렸을까요? 이런 이거 의문도 좀 듭니다. 방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캐스퍼 차량이 저희가 또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이 해밀턴 호텔 그 앞에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새벽 2시 42분쯤에 해밀턴 호텔 앞에 이태원역 삼거리가 있어요. 교차로가 이렇게 딱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회전 차로, 그러니까 세범 씨도 지나가 봐서 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우회전 차로,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차로에서 맞습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또 킵니다. 그러니까 좌우 구분도 안 되는 상태였다고. 그리고 좌측 지시등을 켜고 녹사평역, 그러니까 이태원역이 있으면은 약간 뭐랄까 이제 한 정거장 정도 더 가면 녹사평역인데 네. 그쪽 방면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 한 건데 이때 그 문다희 씨 차량이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서 그때 뒤에 오는 차량이 당연히 뭐 그런 경우에는 서로 부닥칠 수밖에 부딪히겠죠. 없죠. 네. 이제 우회전 차로에 있던 게 좌회전으로 왔으니까 그랬던 상황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해밀턴 호텔이 어떤 곳이냐? 그 해밀턴 호텔은 이제 이태원의 랜드마크 같은 곳인데 네. 이 해밀턴 호텔 옆에 왼쪽에 있는 그 작은 골목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그 100명이 넘는 안타까운 목숨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사고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혐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혐의가 네. 어떤 혐의입니까? 혐의가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죠,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치가 0.14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나눠집니다. 예. 지금 언론 기사에 뭐 면허 취소 수치다 이런 거는 면허가 정지냐 취소냐 이런 거는 행정처분인 거고요. 벌금형을 받을 것이냐 징역을 갈 것이냐라는 게 형사처벌인 거예요. 네. 형사처벌부터 말씀을 드리면 0.2 이상이 되면 가장 높은 거 0.2 이상이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문다혜 씨처럼 0.08 이상 0.2 미만, 그러니까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징역 2년 이하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금이 나오면 1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징역이 나오면 1년에서 2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하 수치 0.03 이상, 네. 0.03부터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이 이제 형사처벌인 것이고요. 행정처벌의 경우에는 다양한 언론에서 음주 면허 취소 수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음주운전을 1회 적발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 100일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문다혜처럼 음주운전을 1회 했는데 이 수치가 0.08 이상이잖아요. 네. 0.08 이상이면 1년의 그 취소 수치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사고가 붙잖아요. 네.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가 붙으면 그러면 2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도로교통단에서 그 경찰청에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전가의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전가가 더 있다. 그럼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특가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을 해도 위험하게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연예인 누가 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멀쩡히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술을 먹어서 운전을 멀쩡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단속을 나간 사람이 있고요.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문다희 씨처럼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뒀다가 왼쪽으로 가던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특가법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면 그러면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종 전과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동종 전과 얘기를 드리냐면 뭐 문다희 씨가 했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에 10월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그 윤창호법,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윤창호 씨의 이제 친구들이 그때 청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얘기를 했냐?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현장감 있게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45%라는 건데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저도 사건을 하면 4범, 5범, 전 9범까지 본 것 같아요. 9범. 음주운전 9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음주운전에서 또 구속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는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범이 걸렸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죠. 한 번만 했겠냐라는 것이고 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는 게 이 윤창호법 이후에 재범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이내에 재범은 완전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다희 씨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랬는데 10년 이내의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가중 처벌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에서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게 내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사람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뭐 차를 운전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던가 뭐 임산부가 있는데 임산부가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119가 안 온다. 응급차가 안 와서 내가 술을 조금 마셔가지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처벌을 받고요.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벌금형도 나오고 약식명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가중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촘촘해졌고요. 그렇죠. 차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됐어요. 택시 운전기사와 사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작고요. 구공판을 해서 재판을 진행돼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고 이제 구공판이라는 건 재판에 넘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식명령은 만약에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약식명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운전을 멀쩡히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경우에는 막 위험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통해서 벌금이 나오던 뭐 집행유예가 나오던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핵심은 택시기사님이 과연 진단서를 제출을 할 것인가. 택시기사님이 당일날에는 구급차를 안 불렀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내일 목이 아프고 내일 허리가 아프고 이럴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전치가 2주나 3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접촉사고 나면 3주는 나오죠. 이 택시기사님이 과연
그 경찰 수사기관에다가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이게 위험 운전 치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하면 단순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음주운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번만 했다는 얘기를 솔직히 누가 얼마나 믿을까 싶은데 이거 그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요, 지난 2014년 21만 9천 건에서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10만 1천 건으로 53.7%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하긴 했네요. 예. 맞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4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1.4%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등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요.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재범률이라는 게 걸렸으니까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지 안 걸린 거 합치면은 사실상 뭐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저처럼 이제 형사 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11월 시즌 되잖아요. 11월, 12월 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 사건이 엄청 들어와요. 그렇죠. 예, 송년회를 하면서 뭐 한 해를 보내자. 그런데 저도 같이 술자리를 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한 잔밖에 안 먹었으니까 운전할게. 그런 친구들한테 아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너 여기서 운전하면 나 너 안 봐. 너 안 봐. 왜냐면 이게 창피한 게 그 네. 사람이 조사받으러 가면 누구랑 마셨는지도 경찰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다희 씨도 아마 누구랑 마셨고 어디서 마셨고 이 행적을 따질 겁니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창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 음주운전하면 나 너 다시는 안 봐라고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또 전과가 없는 분들도 초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자들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팀 기자들이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뒤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디 와서 어떻게 있었느냐 이 부분을 뒤지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쯤에는 누구랑 어떻게 먹었는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네.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갤러리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곳에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자세히 나올 것 같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수치가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더 엄격하게 변경된 거 아닙니까? 원래 네. 0.08이 아니라 0.10이지 않았어요? 네. 0.10이었고 그 초범은 그러니까 0.05였습니다. 네. 0.05 이상이 돼야지 음주운전 걸리는 건데 0.05 정도면 그러니까 맥주 한 잔 정도 먹고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수준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윤창호법 하면서 0.05를 0.03으로 낮춘 겁니다. 0.03으로 낮춘 이유는 한 잔도 마시지 마라. 한 잔도 마시지 마라. 거의 뭐 향도 맡지 마라. 뭐 이런 것인데 성묘하면서 음복도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0.03이 되고 나서 많이 걸리는 거는 아침 숙취 운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걸려요. 예.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11시까지 술을 먹고 10시까지 술을 먹고 7시간, 8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출근을 해도 0.03이 나오는 사람 딱 0.03에 걸린 사람도 봤고요. 0.04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숙취운전에 엄청 많이 걸리고요. 또 바뀐 것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재범은 무조건 가중처벌하게 되는 걸로도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은 초범도 살인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빡빡하게 바꿨는데 정작 그 본인의 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감정일까 좀 궁금합니다. 이게 빌드업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예.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바로 인근에서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를 두고서는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못난 모습에 마음까지 춥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딸이 성인이 된 딸이니까 출가한 딸이다. 난 딸을 잘 모른다. 출가하고 가정을 이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딸이 지금 출가를 했다가 좀 돌아오셨어요. 그냥 애매합니다. 청와대에서 같이 살기도 했고 지금 자동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적어도 본인이 예전에 통수권자 시절에 했었던 그런 기조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내 딸과 상관없이 뭐 엄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 달라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은 좀 기대를 해보는데 입장이 전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네. 왜냐하면 또 이런 핑계 있죠. 수사 중이니까 말하지 않겠다. 조사 재판 중이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